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우리가 남편 외도를 알고 나서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되죠.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 나를 속였어? 하는 분노도 있고요. 아, 네가 지금까지 이래서 나한테 그렇게 대했구나. 이렇게 뭔가 후련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있죠. 이 많은 감정 중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는 단연 분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퍼붓고 퍼붓고 또 퍼부어도 끝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분노의 소용돌이에 막 휩싸이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분노 감정의 아래에 있는 그 밑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말 못할 그런 약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너무너무 불안해. 이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혼자 결정하기 너무 힘들어. 자기야, 그냥 나한테 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나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인정을 안 하고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슬프고 내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 당신이 내 고통을 좀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나를 좀 더 바라봐주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될까? 나는 당신이랑 정말 잘 지내고 싶어. 나는 이혼이 너무 두려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불쌍해. 이렇게 그 막 겉으로는 막 불같이 화를 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두려움, 불안, 뭐 이렇게 약한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내 속마음을 좀 정리해서 좋게 좋게 말해봐야겠다 하고 딱 마음을 먹고서는 남편이랑 딱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요. 이 바람피운 남편,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할 때는요, 아직 남편도 상관녀랑 정리가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신나게 아직도 바람 피우는 인간이 내 말에, 이런 진심 어린 말에 가치를 알아줄 리도 없고, 진심 어리게 들어줄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또 진심이 아니네. 이 사람은 또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네. 여전히 우리는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나는 정말 각 잡고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대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또 나만 혼자 미친년 돼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막 또 화를 내고 또 다음날에 또 내가 괜히 왜 남편이랑 그렇게 화를 내고 싸워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나, 내가 감정 조절 못하는 내 탓인가, 내가 자꾸 이러니까 남편이 점점 나한테 더 정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면서 또 후회도 돼요. 이렇게 화를 냈다가 후회를 했다가 남편한테 매달려도 받다가 아무것도 안 통하니까요. 이제 남편을 무시해보죠. 대놓고 문 꽝 닫고 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소 닭 보듯이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빨래를 안 빨아줘 보기도 하고 이렇게 남편을 대놓고 무시도 해봅니다. 그런데 바람 피운 인간은요, 아내가 무시하면 더 신나요. 누가 나한테 지랄만 안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더 룰루랄라 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화내는 것도 안 통하고 무시하는 것도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내 고통에 좀 공감을 할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어떻게 남편한테 어필을 할까? 결국은 자해하고 나쁜 짓을 하는 아내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술을 막 이빠이 먹고 취해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뭐 약을 과다 복용해보기도 하고 남편 보란 듯이 막 이렇게 나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막 하기도 해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애들 엄마니까 처음에는 막 놀래가지고 막 미안하다 그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하다가도요.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요. 나는 이게 습관이 되고 남편은 나의 이런 행동에 질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런 행동으로 남편의 주의를 끌기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좀 신경을 쓸까 하는 분들이 쓰는 전략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다치고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부부관계에도 엄청 멀어지고 결국은 내가 이 아픔에서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남편이 나를 질려서 떠나게 되고 이런 부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내분들께 남편은 이럴 때 아내를 쳐다보고 이럴 때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는 비밀이 많은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출하면서 내가 슬프다, 화가 난다, 어쩐다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 물론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만요. 이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남편이 나에게 신비감도 없어지고 무서워하는 것도 없어져요. 가장 두려운 사람은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갑자기 또라이 짓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이 되게 무섭고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여자가 되어야 남편이 오히려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나를 신경 쓰고 나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느냐. 내 생각과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내 감정 이런 거를 남편에게 100%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몇십 년씩 하고 뭐 애들 키우면서 밤마다 막 애들 얘기부터 해서 뭐 오만 거를 다 공유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요. 이제 와서 이 사람은 나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속임수를 쓰면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 남편이다. 내가 상의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보호자라고 생각을 심지어 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증거를 잡았는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내가 그년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를 하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딴에는 나는 이 남자한테 이렇게 경고하는 거야. 이렇게 예고해서 내가 겁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듣는 남자들은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구나.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아직도 나한테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와이프가 아무리 슬퍼하고 무서운 계획을 입으로 얘기하고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섭다기보다는 이 여자가 아직 내縄張り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와이프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입으로 자꾸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말고 남편에게 차라리 포커페이스를 계속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두 말하면 입이 아프죠. 우리가 남편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만 남편이 내가 지를 떠날까봐 두려워하게 되죠. 저는 이제 남자분들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뭐 본인이 외도한 사람, 아내가 외도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이렇게 남자들 뭐 30대부터 50대, 60대, 심지어 70대, 80대까지 남자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이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내, 가정을 버리고 도망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사실 가장 대하기가 두렵고 와이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도 이 여자는 살 수 있어. 이 여자는 애고 뭐고 지금 안 보이고,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안달이 난 여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 여자가 자기를 떠날까봐, 가정을 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와이프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난 여자들 생각해보면요. 바람난 여자들도 눈에 콩깍지 씌이고 눈깔 돌아가지고 자식이고 뭐고 안 보이고 남편이고 뭐고 안 보여요. 그냥 앞으로 내 인생 살 거다. 막 내가 최고다.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하다. 딱 이런 스탠스로 막 남편을 대할 때도 막 안하모인으로 막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그럴 때 남편들이 당황을 하고, 이 여자가 지금 내 소나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소나기를 벗어났네? 도망가지 못해서 난리가 났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여자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직 엄마가 필요한데, 나도 아내가 필요한데 와이프가 나를 떠나려고 하네? 그럴 때 와이프를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도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내가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너 없으면 더 잘 살 여자야. 니까짓 게 뭐라고.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경제적 독립까지는 아직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편과 공유하는 게 적어야 되고 남편 외에 다른 정서적인 지지자들이 있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꼭 무슨 다른 남사친을 만나고 뭐 맞바람을 피고 이런 게 아니라요. 남편이 모르는 다른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서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새로운 것을 배워본다든지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남편이 알고 있는 나와바리에서 벗어나는 노력들을 자꾸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도 일단 정서적인 독립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정서적 독립은 진짜 경제적인 독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되게 필수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것 같은데 경제적인 독립도 우리가 막 처음부터 내가 나가서 생활비 다 벌어야지 이혼할 수 있을 정도의 돈 벌어야지 생각을 너무 크게 가지면 오히려 경제적 독립에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는 전업주부였다면 파트타임이라도 해봐야지. 내가 이런 허드렛일 알바 자리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관계도 맺어보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한번 배워봐야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새로운 거를 해보면
더 이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활력소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차원 높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애들 교육에서도 메타인지를 키워줘야 된다. 메타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남편이랑 상간녀랑 같은 선상 위에 우리가 있잖아요. 맨날 맨땅에서 맨날 헤딩하는 거야. 네가 상간녀를 만났네 어쨌네 니들 둘이 뭐 또 연락을 했네 어쨌네 내가 그냥 가만두네 안 두네. 물론 이렇게 같은 그라운드에서 싸워야 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서 위에서 이 남편과 상간녀를 좀 조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내 인생도 좀 더 높은 곳에서 구름 위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면서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지 오히려 남편이 나를 우러러보고 경외하고 아, 저 여자가 뭔가 예전이랑 다르네 싶어가지고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원이 높은 여자가 되면요. 오히려 그때 가서는 이 남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같은 거 진짜 없어도 살 수 있어. 내 인생이 더 소중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할 거야. 나는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남편의 관심을 더 이상 갈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이르르기가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도 한 2, 3년 정도 지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많은 아내분들을 상담했을 때도 적어도 1년은 지나야지 그래도 내 인생을 좀 더 먼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남편 바람을 안 다음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완전 진짜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충격이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감정 조절도 못하고 내가 진짜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나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나조차도 내가 낯선 그런 단계를 또 지나면요.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편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가 와요. 거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이 내려놓고 나서는 이 빈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야 되니까 독서를 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뭐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뭐 종교 활동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막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또 깨달음이 또 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나 스스로 올 수도 있고 뭐 책이나 뭐 종교 서적 같은 데서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알게 되면요. 남편을 진정한 그냥 타인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너란 인간이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그동안에 같은 그라운드에서 복작복작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할 때는 몰랐던 것도 내가 뭔가 한 단계가 올라서니까 남편이라는 작자가 어떤 작자고 아, 얘가 이래서 바람을 피운 거구나. 얘도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거고 그때서야 오히려 남편을 대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남편도 아, 이 여자가 뭔가 달라졌네 라는 거를 느끼면서 예전에는 막 아내를 도망쳐 다니고 막 회피하고 막 이랬던 인간이 이제야 또 남편도 아내를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람? 예전에는 내가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람? 그런 것 일어날 수도 있지. 뭐 애가 아프고 무슨 사고가 나고 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나는 일이 아닌데 인생에서 종종 벌어지잖아. 배우자 외도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나의 책임도 있기는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이혼? 할 수도 있지. 이혼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야. 이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어. 이혼한다고 해서 내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가정생활에 집착을 할 필요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차원이 높아지면 배우자의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게 되고 네가 내 고통을 좀 알아줘라 라고 구걸하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저 인간을 아, 저 불쌍한 인간 중생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적이고 참 비밀이 많고 신비로운 그런 차원이 높은 여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1순위가요. 상간녀가 남편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이랑 상간녀가 여전히 붙어먹고 있는데 나 혼자 무슨 차원이 높아지고 나 혼자 무슨 독립적이 된다고 해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거나
그러지가 않고요. 나도 사실 이게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슨 뭐에 열중을 하고 내가 막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다른 걸로 관심을 들이려고 해도요. 남편이 상간녀를 여전히 만나고 있다면 거기에 계속해서 주의를 뺏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땅바닥으로 또 같이 처박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차원 높아지고 싶어도 계속해서 시궁창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상간녀와 남편을 떼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떼낸 노력을 하면서 내가 좀 더 독립적인 사람, 차원이 높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이게 참 사람마다 달라요. 성격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또 뭐 자라온 가정 환경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이랑 상간녀랑 같은 레벨에서 싸우는 게 몇 년씩도 가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을 포기하고 좀 마음을 내려놓기까지도 못 가고 너무너무 심하게 분노를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그 전에 먼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안타까운 게 너무 그렇게 막 종종거리지 않으셔도 된다.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잘 사는 게 목표인 거지. 진짜 남편이랑 상간녀 떼내는 게 1차적인 목표일 뿐이지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야로 길게 보고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이럴 때 우리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그런 조언도 있고 뭐 정말 몇 년씩 이 일을 헤쳐나가면서 가정회복 한 분도 있고 이혼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서로 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